네, 역전의 승부사로 종가 베팅 종목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선택한 종목은 저희가 더 들고 가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장이 마치기 전에 두 분과 함께 속 시원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김응태 매니저, 이상엽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제 그 급등을 맛본 터라 오늘 이 시장 분위기 반전이 너무나 아쉽긴 한데 그래도 뉴욕 증시보다는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 그 안에서의 주인공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연일 돌파하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전력기기 호황에 연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욕심낼까요? 욕심을 좀 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응태 매니저는 보유, 이상엽 이사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에서도 매수가 가능한지 좀 궁금해요, 이상엽 이사. 네, 오늘 이제 4% 상승하면서 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가는 종목이 갑니다. 그렇죠. 네, 가는 종목이 가고 있고 아직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난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좀 고가권에 있지만 수급과 실적, 펀더멘탈이 되는 기업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실적과 좀 비교해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아직도 고평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더 상승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업들이 은근히 또 꽤 있습니다.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올해 실적 전망을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에 5천억 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4조입니다. 그러면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급이 되고 또 최근에 또 중요하게 또 21선에서 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가격에 매수하자는 건 아니고 조정 시에 최소한 좀 눌림목 들어올 때 매수하자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조정 시에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하자 그러고 저희 시청자분께서는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현대일렉트릭처럼 호재 속에 신고가를 계속 보여줄 때에는 좀 차트상으로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좋은 건가요, 매니저님? 네, 일단 아무래도 너무나 고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차피 연일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크게 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뭐 일단은 매수하는 것보다는 매수도 좋겠지만은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이보다도 워낙에 시총도 크고 무거운 종목이니까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고 보유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한다라고 하면요, 저는 일단은 12만 원까지 보도록 목표가를 12만 원 정도로 잡아놓으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제 손절 라인을 터치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21 구간을 터치하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87,000원 정도 언저리가 되는데 87,000원, 9만 원 이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조정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만 원 선까지도 목표가가 열려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자분들은 중기 보유, 신규 매수가 가능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정 시 매수 의견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죠. 어제부터 서진 시스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호실적과 ESS 공급 기약의 연속 상승이 이어질까요? 두 분 모두 다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김응태 매니저님, 네. 사실 어제 서진 시스템을 포함해서 통신 장비주가 오르길래 네. 제가 이걸 한번 브리핑 해볼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패스했어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아직 통신 장비주에 대한 관심, 기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지난 5G 관련돼서 네. 아무래도 기대만큼 못했고 그만큼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섣불리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과거에 5G 관련돼 갖고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한번 10배까지 올라갔다가 큰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이번에 또 삼성에서도 뭐 6G 관련돼서도 한번 수혜를 받겠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장중에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한 3거래일 정도 3일 천하로 끝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그때 통신 장비주를 좀 접근하는 게 부담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잡으면 마이너스 30%를 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 용기가 있으면은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한번 이제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지금 자리를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보유 전략은 좀 다시 한번 패스, 한 번 더 고려해 보자라고 한번 의견을 내드렸는데요. 사실 서진 시스템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단기적 차익 실현 물량이 한 번 더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모습은 있겠지만은 이미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으로 전고점 부근을 뚫어줬어요. 뚫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매물을 소화하고 한 번 더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모습을 봤을 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은 내가 먼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조정했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는 오히려 매수도 가능하고 중장기로 끌려가실 분들은 조정 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통신장비 실적만 놓고 보면은 솔리드가 괜찮아 보이고요. 차트만 본다면 RFHRC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 매니저님 혹시 조언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은 관망. 네, 통신 장비는 좀 관망이다 보는데 네. 사실 그런 내용들로 실적도 있겠지만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항상 끌고 가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분위기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통신 장비도 지금 자리가 바닥권이긴 하겠지만 워낙에 또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쉽게 올라가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자리는 담아내는 것보다는 일단은 추세적으로 전환되고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 더 관망하고 있다가 수급이 들어왔을 때도 그때 그 가격으로 잡아낸다 하더라도 뭐 상한가를 들어가 30% 이상 높은 점에서 잡는다 하더라도요. 그 점이 고점이 아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지금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종가 매수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통신장비주에 대해서 모든 업황을 좋게 보기에는 시기장소일 수 있다. 관망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오늘 화장품주 괜찮은데 그중에서 아이패밀리 SC 최고 실적 전망에 오늘 9%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두 분 모두 다 숨고르기 끝났다.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 주당 158원의 현금 배당도 결정이 됐고 주당 1.0주, 그러니까 주당 한 주의 무상증자도 결정이 됐는데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주들 그리고 아이패밀리 SC가 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일단 뭐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항상 있는 게 이쪽 섹터, 화장품 섹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4분기 실적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네. 4분기 실적이 연결 영업이익은 한 24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잘 나온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실적 발표, 배당 얘기 나오면서 이게 무중도 이게 이제 뭐 타이밍은 아마 회사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저울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뭐 실적도 좋으니까 그냥 이참에 그냥 실적 이후가 아니고 그냥 실적 발표할 때 이제 무중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무중까지 나왔으면 좀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뭐 실적 잘 나왔지만 올해도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의 성장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긍정적인데 좀 이렇게 무중 이슈가 나오면은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 보유 관점에서 좀 전략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 단기 보유인데요. 영업이익 예상을 한 68억 원가량 했는데 74억 원이 나왔고 매출액도 예상치를 좀 웃도는 4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호실적이 나오면서 주주친화 정책까지 펼치자 또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수 있는데 단기 변동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셔야겠고요. 실적을 꼽아주셨어요. 근데 이사님. 저희가 이 아이패밀리 SC 말고도 VT라던가 클리오라던가 이전에 굉장히 언급 많이 했던 화장품주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 중저가 화장품 라인에서 이번 4분기 실적 좀 좋은 성적표 내놓으면서 주가 올릴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흐름과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이 정말 많은데 네. 그런 기업들은 이제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CJ 올리브영 또 이렇게 상장 기대감도 여전히 계속해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정말 수급 장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되는 종목으로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VT는 오늘 17%의 급등, 아이패밀리 SC도 10% 가까운 상승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의 엔터주들 흐름도 확인해 보죠. 모처럼 엔터주들이 다 같이 오르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하이브가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생각은 여기서는 나뉘어졌네요. 김은태 매니저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네. 하이브가 보니까 이번에 또 신인 걸그룹을 런칭한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돼서 이렇게 그룹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 소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하이브. 근데 현 구간에서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워낙에 또 고점에서부터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쉽게 대응하기보다는 보유자분들은 조금씩 올라왔을 때만큼 조금씩 매도하면서 보유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렇게 하이브 엔터주들에 대해서 뭐 신곡 발표라든지 신인 그룹에 대해서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호재거리가 많겠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팩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지금은 과도하게 또 급속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신일 걸그룹이 3월 달에 데뷔한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오늘은 뭐 주가가 장중 6% 정도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저도 뭐 엔터주들이 지금부터 실적을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거를 기대는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 얼마만큼에 대한 이 걸그룹들이 또 얼마나 활동성이 있고 얼마나 또 인기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꼬집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미 3월 달에 걸그룹이 데뷔하고 나서부터 그 데뷔하고 나서에 대한 인기몰이에 대한 모습을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 자리는 좀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좀 매도하면서 조금 더 비중을 좀 줄여놓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아미의 그런 네.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말을 더듬으신 건지요. 일단 하이브의 경우에는 아직 주가 반등이 확연하게 이뤄지기에는 그동안의 과대 낙폭, 좀 네. 과한 낙폭 치료 시기가 걸릴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상엽 이사님은 오히려 반대 의견을 주셨어요. 매수도 가능하다. 네. 오늘 뭐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 신인 걸그룹에 대한 기대가 있다. 누가 또 예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네네. 걸그룹 기대입니까? 아니면은 방탄소년단의 이제 제대 이후의 복귀에 대한 기대입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한데 네. 시장이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시장에서는 그래 가는 종목도 가지만 그래 어디 보자 어디 소외되어 있고 과대 낙폭 있는 섹터가 어디지? 이렇게 섹터를 또 찾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타자를요. 네, 투심이 좋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엔터인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저평가된 거는 맞고 좀 성장성이 부각돼야 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뭐 3사 중에서는 뭐 4사 중에서는 하이브를 좀 가장 볼만한 것 같아서 조정 시 매수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22만 원, 23만 원은 좀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네,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도 좋지만 엔터에 대한 차례가 온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저도 실제로 좀 오늘 의아했던 게 분명히 물가가 잡히지 않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 뭔가 거시적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장 안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게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게임? 엔터라는 거에 좀 의아했거든요. 그럼 저희 투자자분들이 그 다음 타자를 미리 찾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사님? 네, 그만큼 네. 쏠림은 심하지만 계속해서 다음 타자를 찾고 있을 정도로 투심이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시장이 그 덕에 코스닥이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장의 돌파주들 보시죠. 사마 알루미늄을 포함해서 2차 전지 소재단에 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유입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반등 시 매도 타이밍으로 가져볼까요? 두 분의 의견은 매도 종목 교체. 그러니까 지금 사마 알루미늄을 더 들고 가는 것보다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로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은태 매니저님, 네. 오늘 사마 알루미늄을 포함해서 2차 전지 소재단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건 맞죠?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기 위해서 일부러 좀 허매수 관련돼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워낙에 또 15만 8,900원까지 올라놓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한 폭 내려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시세 불출의 가장 큰 요건, 대시세가 불출하기 위해서는 뭐 파동이 좀 가장 중요하기도 하죠. 사실 저점에서부터 10배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뭐 템버거라고도 하는데 사실 사마알루미늄은 지난 22년도 후반부터 19,000원, 2만 원에서부터 벌써 15만 원까지 크게 올라왔는데 파동을 지켜내서 본다라고 하면은 3차 파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조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1차, 2차, 3차 파동을 나서부터 이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N자형 파동을 그려서 내려올 때 가장 조심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오겠지라고 하는 순간 차익 실현 물량을 다시 한번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주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 여기 있는 게 21선인데 21선은 오늘도 다시 한번 뚫어냈지만 만약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이탈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서 그려봤을 때 12월 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1선을 뚫는 척 휩소형이죠. 올리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내려왔던 모습도 있고요. 지난 24년도 1월 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돌파 시도하는 척 하다가 또 물량을 쏟아져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비철 금속에 대한 움직임들이 가격대가 올라가고 구리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아직까지에 대한 시세는 대시세 불출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종장에서 N자형 파동으로서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짝해서 올라왔다고 해서 이제는 반등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자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이 삼알미늄과 좀 다른 차트인데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로 묶여있는 게 최근에 엔캠을 포함한 전액 관련주들의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전액 1, 2, 3위 업체가 다 중국 업체다 보니 결국 4위인 엔캠의 손을 잡을 것이다 라는 논리로 지금 며칠 넘게 혹은 한 달 가까이 엔캠의 주가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물론 뭐 유튜브라던가 SNS를 통해서도 엔캠 이야기가 많이 떠도는 것도 맞는데 네. 삼알미늄을 제외하고 엔캠으로 교체하는 거는 너무 도박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도박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여기서 삼화알미늄을 마이너스 30%에 자르고 나서 엔캠으로 갈아탔을 때 엔캠이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0% 플러스 또 마이너스 30%까지 또 한번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관련돼서 보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좀 종목을 갈아타 보고 싶다 그랬을 때 2차 전지 소재들 뿐만 아니라 비철 금속류를 본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차라리 이구 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바닥권에 있으니까요. 이구 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철 금속 알루미늄에 대해서 소외를 받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바닥권에서 이미 한번 횡보 구간이 거쳐내고 있고 여기서 상승 탄력만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돌파 구간 나오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 바닥권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종목을 좀 갈아타는 전략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액과 관련해서 엔캠이 분명히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이미 시세가 분출되어 있던 과정이기에 여기서 삼알미늄을 매도하고 엔캠으로 교체하는 거는 리스키하다. 차라리 이 비철금속 관련해서 아직 오르지 않은 이구 산업을 눈여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대안주 제시했고요. 우리 이상엽 이사님도 이 삼알미늄을 계속 들고 가기보다는 종목을 바꿔보자라고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어떤 종목으로 2차 전지주 바꿔볼까요? 네, 여기 소재주인데 최근 고점이 10월입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2월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고 오늘 한 6% 상승하고 앞으로도 이제 전망도 이제 미국 진출 기대감도 있는 것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최근 시장이 좀 수익률 게임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엔캠도 보면은 어제 외국인 순매수 2위였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사면 뭐 가는 그런 수급장이라는 것도 감안을 한다면 삼화알미늄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원대거든요. 근데 TCC 스틸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대. 비슷한데 흐름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수급이 더 좋은 종목도 있고 또 하나 꼽자고 하면은 코스모 신소재도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시가총액은 5조 넘고 이제 막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지금 2공장 증축, 3공장 신축 짓고 있는데 뭐 4공장 증설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다는 점, 그리고 수급도 올해 들어서 연기금 기관 수급이 매우 좋기 때문에 뭔가 수급이나 흐름 전망 좋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조금 더 좀 수익률 관점에서 종목 교체 어떨까 그런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차트 보면서 한번 전략 가격적인 면에서도 분석해 주실까요? 네, 코스모 신소재 보면 오늘 한 4.5% 상승해서 이틀 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5일선을 따라가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돌파가 어려운데 네. 오늘 이틀 만에 돌파하는 모습도 긍정적이고 지금 마지막 이평선이 일봉에서 200일 이평선이 한 16만 4,750, 한 16만 5천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수급이라고 하면은 큰 가격 조정도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조정 나올 때 5일선 근처에서 사범직은 괜찮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종목 교체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이구 산업까지 드렸습니다. 삼화알미늄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우리 증시 보면은 코스피는 아직까지 1% 넘는 하락을, 반면에 코스닥은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이 3개월 만에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의 자세한 분석은 또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장마감 시작합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소폭의 매수를 보여줬고요. 그나마 시장을 좀 받쳐준 거는 열일하는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1,200억 원 넘는 매수를 홀려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마감했는지 종가 상황과 그 안에서의 특징 업종들 먼저 이상엽 이사님 브리핑해 주시죠.
네, 오늘은 코스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1% 좀 못 미치지만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더라도 뭐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오전만 하더라도 현물에서 매도를 보였는데 현물에서 매수로 전환된 모습 긍정적이고 오늘 선물에서 매매가 굉장히 아주 크게 변동은 있진 않았지만 외국인의 선물의 영향을 기관에 좀 오늘 기관 매도 코스피에서 4,800억, 5천억 가까이 나왔는데 프로그램 매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저조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코스닥 1% 상승했는데 개인의 매수세가 좀 절대적이고 오늘 한 5, 6분 지나면은 오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에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으니까 어떤 또 메이저들이 좀 어떤 종목을 강하게 매수했을지 그거가 또 확인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좀 빠르게 좀 살펴보면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서부터 20위 하나금융지주까지 살펴보면 세 종목만 상승하고 17종목이 하락했을 정도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흐름이 약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은 반대입니다. 하락 종목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합 종목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이 좀 중심이 됐구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 시장도 상승했지만 시장과 좀 동떨어진 뭐 초전도체도 상승하고 여러 섹터가 상승하면서 투심은 어느 때보다 좋았다. 이렇게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